정자동 우쏘 고깃집. 한동안 외유 끝에 다시 작은 고깃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매장을 새로 꾸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약간의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 일단은 매장을 구하려 다녀야 한다. 조건은 출퇴근 문제, 주위 상권, 기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연고 관계, 손 안에 쥐고 있는 자본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매장을 구해야 한다. 매장을 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대여섯 군데 매장을 부동산 사무소에서 소개를 받고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시작했다. 유동인구의 연령대는 어떠한가? 오후 시간대에 유동인구의 흐름은 어느 방향인가? 주변의 회사들은 어느 규모이고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재래식 시장이나 대형 마트는 어느 곳에 있는가? 주변 아파트나 주택의 수준은 어떠한가? 등등 500m 반경 안에서 파악하기 시작했다.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선뜻 자신이 가는 곳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한 2주일 돌아다니면서 2개 매장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시작했다. 이럴까 저럴까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자꾸 감성적으로 매장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멈칫멈칫하기도 했다. 2개 매장 중 자금 조건에 맞는 매장을 선택했다. 이제 매장 상호를 짓고 메뉴판을 만들고 간판을 비롯한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했다. 상호를 짓는 데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우선 보편적이어야 하고 듣기 쉽고 암기하기 쉬워야 한다. 상호는 가장 대표적인 얼굴과 같다. 너무 잘나면 비싼 집 같이 보이고 너무 못나면 싸구려 파는 집 같은 느낌을 준다. 상호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직선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장 간판을 자세히 보지 않고 순간순간 스치듯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외래어나 용어를 쓰는 것은 외식업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0여 개 상호를 지어 지인들에게 도움도 받아 그 중에서 상호를 결정했다. 우쏘 고깃집이다. 맛있어서 우쏘, 저렴해서 우쏘, 함께해서 우쏘라는 의미에서 우쏘 고깃집이다. 수입 소고기를 주 상품으로 판매할 의도로 지은 상호이다. 그리고 메뉴판을 만들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나누어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했다. 점심 메뉴로는 김치찌개, 갈비탕, 사골탕, 차돌된장, 육회 비빔밥, 냉면 등으로 구성했다. 김치찌개는 고깃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메뉴이다. 왜냐하면 작업 중에 짜투리 고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재료끼리 연과 관계를 생각해서 구성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차돌된장이나 냉면도 고깃집에서 취급하는 통상적인 메뉴이다. 냉면은 고기 드신 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후식 냉면을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 육회를 판매할 경우엔 육회 비빔밥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좋다. 사골탕은 기획 상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은 인테리어다. 인테리어는 바닥공사, 천장공사, 벽제공사로 분리하는데 각각의 공사할 시에는
전기, 가스, 수도, 테이블 배치, 기타 집기 등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테리어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요즘 같은 경기에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필자도 예외일 순 없다. 전기공사는 지인의 도움을 받고 벽재는 페인트 공사로 직접 마감하고 바닥공사도 자재를 사서 직접 마무리했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회사의 도움을 받고 몇몇 냉장고는 주류업체나 음료업체에서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 밖에 카드 단말기, 식기세척기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주방 집기와 홀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조목조목 챙기면 된다.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홀에서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등 그릇 종류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손님이 2바퀴나 2바퀴 반 돌아갈 때 필요한 수량으로 구입하면 된다. 주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가능한 수시로 소량 구매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판매 상황이 달라져 그냥 재고로 쌓이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메뉴별 식자재를 구입한다. 다음으로 간판을 달고 메뉴판을 붙이고 매장 안에 POP를 붙이고 서먹서먹한 직원끼리 간담회 겸 메뉴별 시식 행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간단한 직원 교육을 겸해도 좋다. 끝으로 가오픈이다. 이건 실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가오픈 때는 업무의 역할 분담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사하기, 주문받기, 상차리기, 계산하기 등 각각의 분야에 유난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 완벽하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개인별로 주 업무와 보조 업무로 나누어 주면 좋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울타리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위세도 하고 매일매일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열을 정해 주어야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말은 외식업에서 손을 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정식 오픈이다. 오픈 행사는 보통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할인 행사, 선물 증정 행사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인들도 초대하여 성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 오픈은 성황 내에 끝났다. 개점 이득도 톡톡히 보았다. 2, 3개월 꾸준히 나가더니 서서히 오픈 바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하나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상호가 문제였다. 함께 웃는다 해서 웃소인데 많은 사람들은 소고기만 파는 곳으로 생각했다. 물론 소고기를 많이 파는 것이 매출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소고기를 판매하기에는 한정된 지역 상권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판매 비율은 대략 2대 8 정도 된다. 그래서 매장 전면에 돼지고기에 관한 프랭카드를 걸었다. 조금은 나아지었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점심장사다. 점심장사의 매출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점심 식사 인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심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상권이 못 되는 것 같다. 기획 상품으로 내오는 사골탕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익 문제도 그렇지만 그리 호의적인 것이 못됐다. 결국은 점심 장사를 접고 오픈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추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1년여 시간이 흐르는 사이 주위에 경쟁업체가 생기어 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사는 가격 경쟁, 제품 경쟁,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것인데 생각하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요즘 무한리필이 대세라는데 무한리필을 할까? 무한리필하면 망한다는 말도 있고 무한리필을 해서 망하나 그냥 이대로 망하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한리필이라도 해서 망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말도 있고 20여일 고민 끝에 결국 무한리필로 무한리필 우쏘 고깃집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1년여 반의 시간이 흘러왔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 지루한 무한리필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